지금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돼서 청년들이 대학 졸업 사진에서 강씨 모습을 찍는 시체놀이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베이징 대학에서 1인 시위가 일어나는 마당에 시진핑은 중국 젊은 층이 고난을 더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농사지로 가라, 군에 가라 이런 과거에 60년대 문화혁명 때 같은 소리들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 젊은층이 고난을 더 잘 견뎌야 되느냐, 최악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을 겨냥해서 발언을 했어요. 시진핑이 공산당 청년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젊은이들이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자극하는 발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공산당 집무실이 있는 중남해에 이 공산주의 청년단 지도부 똘마니들 만나가지고 공청단이 청년들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청년들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당과 국가의 사회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엄정한 당의 요구에 반드시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청단은 14세부터 28세 사이에 학생과 청년이 참여하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청년 조직이지요. 그래서 상해방 그리고 태자당과 더불어 공청단이 3대 조직인데 시진핑이 이 공청단을 굉장히 줄이고 이제 하찮게 여겨왔는데 최근에 이 공청당 대표를 만나서 그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답이 틀렸지요. 중국의 5월 청년 실업률이 20.8%로 역대 최악인데 중국 당국은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내서 농사 짓게 하자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래서 농사지로 가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청년들은 지금 뭔 헛소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대학 인문발전학원 예중충 원장이 6월 23일 있었던 졸업식에서 권력의 지배력은 사람을 경직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 젊은 청년들은 권력의 포위에 맞서 진실을 찾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했어요. 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축사 내용 가운데 공산당이나 정부를 비판한 내용은 없지만 젊은 층을 자극할 우려를 중국 정권이 하고 인터넷에 이 졸업 축사를 차단했어요. 급격히 확산되니까 놀란 거죠. 자,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에서 1인 시위가 나오고 자, 졸업식 축사에서 학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권력에 맞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점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심상찮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했고 일본도 30년 장기 침체에 빠졌는데 지금 세계 제2 경제 대국이라는 중국에서요. 유동성 함정 징후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악시우스라는 언론이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공황이나 일본의 장기 침체에서는 시중에 아무리 돈을 퍼붓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쓰라고 해도 실물 경기가 안 살아나더라. 그래서 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거의 제로치에 가도 가계가 소비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고 성장률은 추락하고 생산과 수출은 위축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런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처럼 중국 경제가 금리를 인하해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것은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시중에 돈이 넘쳐나도 돈이 유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빅테크나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해외로 자본이 많이 이탈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강제 봉쇄가 강력하게 생기면서 소비가 침체되었는데 그리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도 심화되었고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도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타격을 입었고 중국에 진출했던 해외 기업들이 다 돌아갔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한 2년간 지금 침체를 겪고 있죠. 중국 은행들의 대출들이요. 4월 신규 대출이 3월 신규 대출의 19%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은 대출 우대 금리를 0.1% 낮췄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80년대 초반에 시장 경제로 방향을 틀은 이후에 그야말로 이 시장 경제 속에서 끝없이 성장할 것 같으니 이제 돈이 돌지 않는 멈춰서는 상황에 가버렸다.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무역 투자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청년 실업률은 20.8%, 중국 환율은 1달러당 7.2 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중국의 공격적인 성장세가 멈춰서고 있고 올해 GDP 성장률을 6%에서 5.4로 낮췄고 다른 이 투자은행들도 최저 5.1%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이 여러 차례 이 통화 완화를 폐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그러니까 미국처럼 QE라고 부르는 통화 완화 정책이 있어서 더 이상 통화를 풀어서 살아날 수도 없고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정부 부채가 걷잡을 수 없게 됐고 가게나 기업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거의 돈을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일본 은행이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각 은행들이 중앙은행이 보내준 돈을 대출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고 오히려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빌려갈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전부 이 부채를 갚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아끼고 아껴서 전부 빚을 갚더라고요.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전부 빚부터 갚으려고 부채 축소 사회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일본에서 유동성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음으로 다들 실감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딱 그런 양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HSBC 은행은 미국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어서 경제가 그냥 디플레이션 상황이 전개되면 금리를 내리지 않겠나.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충고하자면 금리를 내릴 정도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대공황적 상황이 전개되어 있을 거라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좋아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리를 내리고 아니 공짜로 돈을 빌려준다 해도 돈 갖다 쓸 사람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지금이지 막상 미국의 대경기 침체가 닥치게 되면 아무도 돈 갖다 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5%대 성장을 한다면 중국 정부의 성장은 항상 반토막 이하로 봐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거 한 2%대 성장이에요. 중국이 그 정도 성장한다면 중국 끝나버린 거예요. 중국은 8%대 이런 성장을 지속해야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경제가 침체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이나 지금 국채가 굉장히 혼조 상태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고 제넷 옐린 미국 재무장관이 추가로 미국 은행들의 붕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말은 그것이 금융 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이죠. 중국의 5월 수출이요. 마이너스 7.5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국의 이 5월 수출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수출 감소가요, 결국은 무슨 수를 다해도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중국의 미국 수출이 급감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의존하던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아예 중국 물건을 안 쓰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것이 구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 애플이나 델 등의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생산을 완전히 줄이고 있고, 미국 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지금 거부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런 수출 감소 현상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EU의 경제가 지금 침체가 예상되는 속에서 수출에서는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호황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중국 고유 기업들조차도 중국에서 벗어나서 해외로 지금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 생산 기지 역할을 수행해 오던 능력이 끝나가고 있다. 자, 이 속에서 중국의 기업들이나 중국의 국민들은 현금 가지고 버텨야 되고 돈을 안 써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상하이 고급 주택가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폭락을 하고 있죠. 중국이 지금 완전히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